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김아영이고 지금은 12조 담당 헬퍼를 맡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걸려 있어서 전달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훌륭한 헬퍼 선생님들께서 자신들의 공부법은 어땠고 특별한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되게 좋은 특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여러분의 학습 그리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표로 좀 소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오늘 특강 발표 주제는 나를 알고 공부하자인데요. 옛말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이와 비슷하게 나를 알고 공부한다면 승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조언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아영이고 올해 기준으로 21살이고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어요. 구미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경상북도에 위치해 있고 대구광역시랑 가까운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엄청난 성공 신화나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평범한 지역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그리고 평범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죠. 중학교 때에는 적당한 중상위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체육이나 미술이나 악기 이런 한 분야에서 뛰어난 친구들이 되게 부럽고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딱히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암기력이 좋은 편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중학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전날 간단하게 공부하고 시험을 치면 좋은 성적을 얻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잘하는 걸 찾은 것 같고 이런 기분 때문에 기뻐서 마냥 중학교 때부터 성적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부에 딱히 큰 목표나 동기나 큰 흥미는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지기 싫다는 오기 하나만으로만 성적을 올려서 중학교를 전교시 미등으로 졸업합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들도 일반고들도 다 서열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입결이 낮은 흔히 말하는 똥통고등학교죠. 똥통고등학교로 갈지 아니면 저희 지역에서 입결이 가장 높은 일반고로 갈지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상담 끝에 결국 입결이 저희 지역에서 가장 높았던 일반 여고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진학을 결정을 했음에도 한편으로는 괜히 위축되어서 제가 내신을 잘 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고 그냥 무조건 나는 정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저는 이제 제가 적당히 암기하면서 벼락치기로 공부했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내신 점수든 모의고사 성적이든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으며 입시에 대한 정보력도 전혀 없었던 저는 정시, 수시가 뭔지도 정확히 잘 몰랐고 그저 제 앞에 닥친 과제랑 공부를 그냥 끊임없이 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적합한 입시 전형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그냥 담임 선생님께서 아영이 너는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가 대충 엇비슷하니까 일단 둘 다 챙기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능 공부도 당연히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조금 더 시급하게 느껴지는 수시를 열심히 챙기기 시작합니다. 내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챙기려고 했지만 1학년 때는 생각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생기부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는 그냥 거의 발표본 마냥 손을 엄청 들어댔고 있는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갔습니다. 제가 문과임에도 과학 창의력 대회, 수학 경시 대회 등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4번 상을 탔어요. 그러던 중에 다른 반 친구들과 함께 시사토론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아리에서 저의 관심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저는 교육행정이라는 저의 꿈을 찾게 됩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달리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저는 무작정 달리다가 스카이 교육학과라는 목표랑 수시라는 방향성이 생기니 조금 더 나름 공부라는 과정을 즐기며 공부를 해 나가자는 마음의 소리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수능 공부 시간과 집중도가 오르니 성적은 점점 상승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어느 하나 게을리하지 않는 것, 학기 중에는 내신을 챙기고 방학 때나 내신 시험이 끝난 후에는 바로바로 모의고사 죽어라 풀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은 물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목표의식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성적을 상승시키는 것은 이제 자기 만족의 차원이 되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저는 이 성적 상승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모의고사와 내신 그리고 수능 이렇게 세 분야 모두 고등학교 3학년 때 최고점을 찍고 수시 현역으로 19학번으로 고려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지 열심히 하고 공부의 양이 많았고 그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많았기에 성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왜 있을까요? 저는 공부의 시작은 자기 이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법이든 공부 방식이든 모범 답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범 답안 이꼴 만능 답안이라면 우리가 공부하는 기계지 왜 인간이겠어요. 모범 답안은 방향을 잡는 것에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고유한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유의 개성을 지니고 있고요. 또한 호불호, 취향도 각각 다르죠. 공부에 있어서도 취향과 성향 차이로 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공부에 있어서 첫 걸음이자 기본 초석이 되는 과정이 바로 자기 이해인 것입니다. 제가 철학과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아 형성과 실현에 있어서 거창하게 설명할 생각은 아니고요. 저는 공부에 있어서 자기 이해를 잘 가시화해 볼 수 있는 것에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저는 그중 하나가 수업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분석이란 자신의 SWOT,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죠.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서 비판과 성찰의 과정을 거치는 분석법을 뜻합니다. 이는 여러 사건 분석과 실험 과정에도 종종 쓰이는 방법으로 수업 분석을 통해 자신의 기초적 성향을 철저히 분석해 나는 어디에 강하고 약하게 태어났으며 또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은 어떻게 받는지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공부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이해를 마치고 순조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수시로 괴롭히는 것이 있죠. 바로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은 자기 이해와 비슷한 성질을 지녔음에도 서로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자기 이해를 잘 마치고 난 후 여러분이 약점 등도 다 파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마치고 나면 나태함이 자기 이해를 마쳤으니까 너의 약점이 게으르고 체력이 부족하고 이런 점들을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태해지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우리 귀에 속삭이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나는 공부가 필요 없는 꿈을 이미 확정했으니까 조금 나태해져도 돼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만성적인 나태함에 시달렸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나태함을 이겨내는 것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여기 보시면 오늘 공부 좀 꽤 했는데 유튜브 좀 볼까? 아니면 졸린데 그냥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부터 하자. 이게 모두 나태함에서 비롯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100%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렇기에 나태함을 최대한 바로잡고 나의 성실한 자아가 게으른 자아를 설득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졸리면 일단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배고프거나 바람 쐬고 싶을 때는 딱 이 시간을 채우고 나가자 라고 자신을 다독이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잠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기로 끈기로 항상 졸음과 싸웠습니다. 등교한 직후부터 야자 끝날 때까지 키다리 책상에 서서 공부하는 것이 그냥 다반사였어요. 또한 쉬는 시간에는 엄청 먹고 체력을 보충한 후 잠을 깨려고 추운 날씨에도 운동장에 나가서 맨날 달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목적이 있는 나태함에 대해서 잠깐 흘리듯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었는데요. 이는 목표를 정한 뒤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진로가 확실한데 이 분야는 공부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게을러지는 것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적 없이 공부만 해나가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고되겠지만 목적이 있는 나태함보다는 좋은 행동입니다. 이후에 생길 일을 자기가 대비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목적 있는 나태함을 포함해 모든 나태함을 공부하는 데 있어 지향하고 이겨내는 것은 이후 여러분이 받을 결과에 분명히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영웅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장남이고 장녀라서 부모님이 내게 거는 비용과 시간, 기대, 그리고 주위의 시선에 너무 휩싸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공부를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성적을 상승시킨 후 그를 더 상승시키고 싶거나 아니면 유지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모두의 영웅이 되고 싶어 공부한다는 것은 저는 본인에게 몹쓸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만을 연료로 공부한다면 곧 여러분은 공부에 있어서 추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자신을 위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는 오래가는 고급 연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특성상 이제 공부라는 것이 장기전이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으려면 결국 자기만족과 동기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 부모님이 거는 기대,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 등의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공부를 하려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제가 이러한 분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주위의 기대로 시작했다고 해도 중간에 연료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의 기회는 열려 있고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주위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박수, 뭔가 명망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훌륭한 보조 연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는 주위의 시선, 사회적 요인과 공존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늘 아끼고 사랑해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긴 수험 생활에서 내 마음 심연 깊은 곳까지 보듬어줄 존재는 사실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하는 공부가 성적 상승과 좋은 결과의 핵심입니다. 또한 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가장 큰 동기가 부여됩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거창하고 창의적인 방법이나 모범 답안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참조만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까 생각해보는 용도로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어는 무조건 기출 위주로 철저히 화작문, 문학, 비문학을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국영수 중에 국어가 가장 시간에 쫓기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시간을 정확히 배분해서 공부하고 지문 읽는 시간을 줄이고 문제 푸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화작문은 15분을 맞추고 그 안에 무조건 풀기로 기준을 정했고 문학과 비문학 중에서 저는 비문학이 더 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문학에 조금 더 많은 비중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국어는 감을 잃지 않는 것,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속도,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비문학 부분에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정확하고 정석적인 지문 분석과 문제 선지를 소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산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푸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시간에 개의치 않고 지문을 한 글자 한 글자 분석하고 과학 지문이라면 관련 공식이나 성질, 경제 지문이라면 수요 곡선 그래프 등을 간단히 메모를 해놨습니다. 선지도 답을 찾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소거법으로 끝까지 한 선지 한 선지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대한 빨리 푸는 속도계 방식도 병행했는데 이는 주로 타이머를 맞추고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교재를 풀거나 예산비 등을 푸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니 어느 순간부터 문제를 푸는 정확도와 속도가 동시에 오르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문학은 연계작품 위주로
학원에서 나오는 작은 풀이책 같은 거를 구입해서 항상 휴대하면서 읽고 다녔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을 때는 등장인물이 누구이고 몇 명이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지문의 문단을 꼭 눈에 띄게 나누고 각 문단마다 말하고자 하는 말을 빠르게 파악해서 옆에 요약하는 것은 꼭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제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성적을 올린 과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수학은 항상 못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지 않게 하는 원인 1순위였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도 모의고사나 내신 4등급,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내신, 그리고 수능에서 모두 1등급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념을 잡을 때 자신과 잘 맞는 강사의 개념 강의를 듣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우진 쌤의 뉴런과 시발점을 들었는데 개념 강의만 듣고 문제 풀기와 오답풀이는 오직 저의 힘으로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강을 듣는 것의 5배 이상 스스로 하는 문제풀이에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4차 함수와 그래프, 그리고 28번쯤 나오는 확률 문제에 매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약한 부분의 기출을 싹 모아서 하나로 편집해서 재본을 해서 N회독을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이 약점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학에는 오답노트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확통, 미적분 등 수학 과목 하나하나마다 오답노트를 만들었고 이해가 안 되거나 여러 번 틀린 문제들을 오답풀이했습니다. 푸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으며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개념과 공식은 무엇인지입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85%는 무조건 단어 암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독해를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단어만 많이 안다면 문장 독해는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영어 듣기는 밥 먹고 졸린 시간에 무조건 수특, 수완, 한강씩 들으면서 단련했고 단어장은 수능 연계 단어장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복화책들을 하루에 약 단어 50개에서 100개씩 그리고 3회독 이상 하면서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풀면 항상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단어장에 메모를 해뒀습니다. 그 외에 문법 같은 것은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기본을 차곡차곡 쌓은 후 고등학교 가서는 따로 교재 구입이나 인강 없이 무조건 수능 기출만은 근거로 노트로 정리하고 암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내신도 병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딱히 수능 기출 이외의 문법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사탐은 기출을 10개는 이상 돌리면서 평가원이 좋아하는 표현에 익숙해지면 문제풀이가 수월해집니다. 평가원이 반복해서 자주 쓴 표현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표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나 잘 안 외워질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따로 과목별로 기출 암기 노트를 만들어서 평가원의 지문이나 선지 중 반복적 표현들인데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을 따와서 한 권으로 정리를 했고 종종 그것을 보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개념은 수특 수완으로 잡고 사회문화와 윤리와 사상을 선택해서 풀었었는데 윤성훈 쌤의 표랑 그래프 특강이 저는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입시제도는 정시랑 떼어내올 수가 없고 대학은 단순히 공부를 위한 기관이 아닌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입시제도의 변화나 교육과정의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해서 혼란에 휩싸이지 않고 마이웨이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진로 고민에 휩싸여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로에 대한 고민도 좋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만을 거듭하면서 목적이 있는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됨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학에 와서도 진로 탐색은 가능합니다. 저도 교육행정을 꿈으로 찾아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지만 교양으로 법학 강의들을 들으면서 흥미와 적성을 새롭게 찾아서 로스쿨에 입학하는 목표를 또 새로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이해한 후 나를 위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 기를 쓸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주인공,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동기부여와 자기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동기부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들의 실천은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이 캠프에서도, 캠프 이후에서도 어디서든지 항상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김아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